이번 영상은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과 기관이 기업의 지분을 얼마나 매집하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총률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350여 개 종목이 분석 대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순서입니다. 여기서 이스페타시스와 LG전자를 자세히 보시면 두 종목에 비슷한 금액이 순매수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기간 비슷한 금액이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두 종목에 나타나는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한 금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시가총액률 혹은 시총률이라고 부르는 값이 도출되는데 두 종목의 시총률 역시 시가총액과 마찬가지로 5배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는 종목의 수급을 정밀하게 분석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과 등락률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시총률과 등락률을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절대적인 순매수값 순서로 정리해 놓으면 등락률이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시총률 순서로 정리해 놓으니 앞에서 본 것보다는 훨씬 더 시총률과 비례해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 한 가지 단점은 시가총액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적은 순매수 금액에도 시총률은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에 제한 설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수급을 분석할 경우에는 수급이 100억 이상 유입된 종목에만 시총률을 적용하여 관심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 금액은 분석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본인만의 기준을 설정하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총률 순서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저의 기준인 100억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삭제해 보겠습니다. 저는 분석 기간이 한 주일 경우에는 시총률은 0.7% 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1% 이상 매집되었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미셀의 경우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시가총액의 2.7%가 매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무리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급등해버린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분석 기간이 일주일이라면 15% 이상 급등한 종목은 제외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급등한 종목마저 제외하자 저의 관심 종목인 7종목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시총률과 시가총액이 더 높은 종목을 선호하는데 비슷한 시총률을 보여주고 있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 많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저의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장 많이 매집한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기간이 4주일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300억에서 50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총률은 1.5% 이상은 되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저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급등한 종목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에 역시 제외시키겠습니다. 저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다음 13종목이었으며 최우선 관심 종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4종목입니다. 이번엔 지난 9주 동안의 시가총액률이 높았던 종목 순서입니다. 분석 기간이 4주를 넘어가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해버린 종목들은 대부분 급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한 주 동안의 시가총액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9주 동안의 자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시가총액의 3% 이상을 매집했고 순매수 금액은 500억에 가까우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덜 오른 한국콜마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지난 석 달을 의미하는 13주 동안의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의 순서입니다. 보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이 30% 이상 급등하였고 상승률이 무려 7-80%에 달하거나 100%가 넘는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들은 수급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이상 순매수한 이마트와 현대건설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반년을 의미하는 26주 동안의 자료입니다.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 중에서 네이버가 단연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무려 3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네이버의 6.5%를 매집하였습니다. 이 기간 상승률은 30%에 달하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금액은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의미하는 52주 동안의 시총률 순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현대로템이 234%의 등락률을 기록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에 넘는 물량을 매집하였고 그 금액은 현대로템 전체 시가총액의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며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주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